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나서 53세의 제가 더 뜨거운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27년 동안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참고 또 참았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아들도 못 낳으면서 이런 말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젊은 여자와 낯선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분노보다 해방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준 택시기사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에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싶었어요. 53세에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53세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누군가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27년이에요.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산 게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됐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매일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다 딸을 낳았죠. 그랬더니 이번엔 아들은 언제 하시더라고요. 둘째가 또 딸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 얼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못 낳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정말로.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그 후로는 더 심했어요. 집안일 조금만 서툴러도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친정에 다녀오기라도 하면 친정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27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저를 감싸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도 변했어요. 5년 전부터였나? 집에 와도 인사도 안 해요. 밥상 앞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보고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 아무도 모르겠지만 5년 동안 남편이랑 손 한 번 안 잡아봤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이 이상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나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자주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회의 중이라서 고객사 미팅이라서 핑계도 늘어갔고요. 어느 날은 셔츠에서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평소 남편이 쓰던 것도 아닌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아, 회사 여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그때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같은 향수 냄새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도 이상했어요. 전에는 아무렇게나 놔두던 사람이 요즘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어요. 잠금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간 날이요. 근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어요. 회식인데 왜 향수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기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참 신사적이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물어보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 남편을 따라가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말하면서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남편 차를 따라가 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뭔가 상황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남편 차가 강남의 한 카페 앞에 멈췄어요. 기사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주셨어요. 부인,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기사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랑 마주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웃어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손을 잡더라고요. 남편도 그 손을 꼭 잡고 5년 동안 저한테는 손가락 하나 안 되던 사람이.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서 길 건너편 낯선 건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결혼 27년 만에 이런 걸 목격하게 될 줄이야. 그 순간 뭔가 터져버렸어요.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우는 게 아니라 울부짖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 혼자 울부짖고 있는데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부인, 이런 모습을 보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더 울음이 터졌어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강공원으로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바람도 쐬시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도 없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팔을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벤치에 앉혀주시고는 옆에 앉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기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어떤 아픔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서야 조금 마음이 진정돼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7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구박들, 아들 못 낳는다고 들은 온갖 핀잔들, 5년째 계속되는 남편의 무관심까지. 기사님은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부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제 사정을 다 들으신 기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박민수라고 해요. 부인은요? 이순자예요. 순자 씨,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해방감이 먼저 들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구나. 27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며 참아왔는데 정작 그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아,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오랜만이구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누군가의 따뜻함을 잊고 살았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2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거짓말을 그만둘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수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 조심스러운 손길. 정말로 53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이 됐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걸 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굽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27년 동안 좋은 아내 연기를 하느라 지쳤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며칠 후에 오시더라고요. 순자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집안만 잘 지키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27년 동안 구박받으며 집안 지켰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도 참으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이 생활은 못하겠구나. 이혼 변호사를 만나러 간 날. 정말 떨렸어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그날 한강공원에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밤마다 떠올랐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일주일 후 용기를 내서 민수 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좀 답답해서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카페에서 민수 씨를 다시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 걸까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잘 생각하셨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살짝 덮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아,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민수 씨는 저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순자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 씨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커피 한 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는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면 53세 이혼 준비 중인 아줌마가 아니라 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순자 씨,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 결정한 일이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27년 만에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53세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데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걱정들이 잠시 사라졌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세요? 아직 뭘 할지는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27년 동안 시댁에서만 살았으니까 막막하긴 해요. 혼자요? 그 반문에 묘한 설렘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 씨가 하지만 아직은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앞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러는데 나라고 이 정도도 못할 게 뭐가 있어? 손끝까지 전해지는 온기가 제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년 동안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53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한강을 같이 걸었어요.
민수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실 때 마치 20대 연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걸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이혼이 끝나고 나면 민수 씨와 정말 연인이 될 수 있을까? 6번째 만남에서 민수 씨가 벤치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솔직히 말하면 더 원했어요.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남의 아내인 몸이니까요. 순자 씨,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덕분에 힘이 나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53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저러는데 나라고 이 정도 설렘도 못 느낄 게 뭐가 있어? 민수 씨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이혼이 끝나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민수 씨도 저를 여자로 봐주실까? 아니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줌마로만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상상을 하는 제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17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 너무 소중했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도 죄책감 때문인지 재산 분할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2달 정도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민수 씨와 이 정도 만남만 유지하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끝나면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면 민수 씨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 53세, 아직 늦지 않았겠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이혼 판결이 나온 날이요. 재산분할 3억 2천만 원, 위자료 8천만 원, 그리고 둘째 딸 예진이 양육비로 월 120만 원씩 성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27년 구박받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값어치로 매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총 4억 원, 17년 시댁살이의 정당한 대가였어요. 특히 위자료 8천만 원은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죠. 변호사가 부정 증거가 확실해서 법적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다 가져왔어요. 첫째 미영이는 이미 18세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엄마 편이에요라고 당당히 말했고, 둘째 예진이는 아예 아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저만 따랐어요. 27년 동안 애도 못 낳는 것이 아들도 못 낳으면서 하며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손녀들마저 엄마 괴롭힌 할머니 싫어요라고 하니까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았을 때 17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했어요. 고개 숙이고 쫄쫄 따라다니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무거웠던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는 순간 마치 27년 족쇄가 풀린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제 정말 민수 씨와 당당히 만날 수 있겠구나였어요. 강석으로 이사한 첫날 밤, 새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잠들면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게 실감났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시끄러운 할머니도 없고, 예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3억으로 강서구 괜찮은 3룸 전세를 구했는데 딸들이 각자 방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지하철로 학교 다니기는 좀 멀지만 미영이 수능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은 1억은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딸들 대학 등록금하고 당분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이혼이 정리되고 일주일 후
민수 씨께 전화를 드렸을 때 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 씨, 이혼이 다 끝났어요. 정말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민수 씨도 알아차리셨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된 데이트라니. 53세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네, 좋아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문제는 강서구에서 민수 씨 만나러 나가기가 좀 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제가 강서구까지 가겠어요. 순자 씨 동네도 구경하고 싶고요. 전철 타고 와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 주말 민수 씨와의 첫 진짜 데이트를 위해 옷부터 새로 샀어요. 27년 만에 저를 위한 쇼핑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면서 53세 이혼한 여자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민수 씨 눈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강서구 카페에서 민수 씨를 기다리는데 27년 전 첫 소개팅 때보다 더 떨렸어요.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긴 미래에 대한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민수 씨가 나타나셨을 때 정말 멋있으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성스럽게 빗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요. 순자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53세의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도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면서 가장 기대됐던 게 민수 씨와 자유롭게 만나는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자 씨가 자유로워지시길 기다렸어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 민수 씨도 저를 기다려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혹시 저 같은 여자와 진지하게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을 때 민수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순자 씨, 제가 더 간절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섰어요.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날 강서구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민수 씨가 제 팔짱을 끼고 걸어주실 때 53세에도 이런 로맨틱한 순간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급했어요. 53세에 만난 사랑이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데 민수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러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이었어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였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수 씨 품에 살짝 기대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민수 씨가 저를 더 꽉 안아주신다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정말로 민수 씨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전해지는 민수 씨 손가락의 따뜻함이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정말 소중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53세에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민수 씨가 천천히 제 뺨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더 원했어요. 혹시 키스라도 해주실까? 53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부끄러웠지만 간절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저희 정말 함께 해볼까요? 연인으로 말이에요. 그 정식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53세에 연인이 생긴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딸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엄마,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은 민수 씨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 씨와 함께하는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 함께 영화를 보는 모습, 함께 여행을 가는 모습,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들이요. 혹시 나중에는 함께 살 수도 있을까? 매일 밤 함께 잠들고 매일 아침 함께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도 무서웠어요. 53세 여자의 몸을 민수 씨가 보시게 된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 씨도 60세이시니까 서로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수요일 저녁과 주말에요. 53세의 연애 스케줄을 짠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민수 씨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설렘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니. 순자 씨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다 괜찮아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53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구나. 민수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민수 씨와 연인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과 주말 정해진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가슴이 조여오면서 동시에 부풀어 오르는 묘한 감각. 53세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를 때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수 씨가 제 입술을 유심히 봐주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놀랐어요. 언제부터 다른 남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화장을 하게 됐을까? 민수 씨와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어깨에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어요. 27년 결혼 생활 동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남편과의 스킨십은 의무였다면 민수 씨와의 접촉은 그리운 마음이었거든요. 세 번째 주말 데이트에서 민수 씨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겉옷 위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 온도가 제 등뼈를 타고 척추 끝까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상상했어요. 만약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밤마다 혼자 누워서 민수 씨를 떠올렸어요. 그의 목소리, 손길, 은은한 애프터 쉐이브 향까지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제 마음을 간지렸어요. 5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그리운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샤워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바라봤어요. 53세 여자의 몸.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가슴선, 허리둘레,
팔뚝의 탄력. 민수 씨가 언젠가 이 모든 걸 보시게 된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은밀한 기대감도 솟구쳤어요. 민수 씨와 영화를 보러 갔던 어느 토요일, 어둠 속에서 그가 제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으셨을 때 극장 스크린보다 그 접촉이 더 선명했어요.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팔뚝을 타고 어깨까지 번져 올라오면서 영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 씨가 제 어깨에 기대라고 하셨을 때 그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남자의 심장 박동을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게 언제 이후였을까? 그 규칙적인 리듬이 마치 자장가처럼 달콤했어요. 민수 씨 품에서 저는 계속 상상했어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집이라면, 만약 아이들이 없다면, 만약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강서구 한강공원에서 민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와 같은 애정을 읽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민수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아, 드디어 키스를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남편과의 첫 키스 이후로 다른 남자의 입술을 기다린 건 처음이었어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첫 입맞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제 온몸을 스쳤어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키스였어요.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깊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민수 씨 품에 안겨서 저는 울 뻔했어요. 53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이런 순간이 제게 올 수 있다니, 감사함과 설렘이 뒤섞여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부터 제 상상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민수 씨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어주는 상상, 제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이 스며드는 상상,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는 아침의 상상. 53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제가 이상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티가 났나 봐요. 예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남자친구 있어요? 그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53세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제 남자친구가 맞다고,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고. 5번째 주말, 민수 씨가 제안하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저녁을 먹자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카페나 공원이 아닌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이었겠죠. 그날 저녁을 준비하면서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혹시 오늘이 정말 특별한 조용한 시간이 될까? 53세의 새로운 남자와 보내는 깊은 대화의 시간이 될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레스토랑에서 민수 씨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 그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입술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민수 씨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셔츠 위로 드러나는 가슴선, 와인잔을 들 때 드러나는 손목의 핏줄,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목적. 모든 게 남자로서의 그를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식사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자신의 차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정말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차 안이라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민수 씨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 씨가 제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을 때 53세 이혼한 여자로서의 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아이들도 있고 아직은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배려 깊은 말씀에 오히려 더 감동했어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민수 씨가 더욱 고마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감정, 그리운 마음, 모든 게 20대 때와 똑같이 생생하다는 걸. 아니, 어쩌면 더 깊고 간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소중함 때문에 민수 씨와 함께 천천히 만들어가는 이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됐어요. 민수 씨와 연인이 된 지 2달이 지나면서 숨기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이들 앞에서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고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 53세 이혼한 엄마치고는 너무 들떠있는 모습이었나 봐요. 특히 예진이가 예리했어요. 중3이라 그런지 눈치가 빨랐거든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주말이었어요. 민수 씨와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미영이와 딱 마주친 거예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피할 수도 없었고 미영이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고3이지만 상황을 다 이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이분은 남자친구세요? 직설적으로 묻는 미영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이혼한 지 겨우 몇 달이에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아빠랑 갓 헤어졌는데 벌써 다른 남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빠랑 헤어져서 힘든 저희는요? 예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빠와 이혼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니. 딸들아, 엄마가 민수 씨를 만나는 게 너희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야. 하지만 기분 나빠요.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바로 미영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예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제 상황을 아빠와 똑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 똑같아요. 결국 엄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미영이가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엄마, 저 내년에 대학 가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 이혼하자마자 남자친구 사귄다고. 예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반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빠는 바람 피워서 쫓아내고 엄마는 바로 다른 남자 만나고. 아이들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 씨께 아이들 반응을 말씀드렸을 때 오히려 더 이해해 주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부모 이혼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씨, 급할 거 없어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 말을 들으면서 민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순자 씨, 이혼하자마자 벌써요? 마트에서 만난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을 텐데. 애들도 힘들 텐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혹시 소문이 날까봐.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민수 씨께 말씀드렸어요. 민수 씨,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봐요. 이혼하자마자 남자 만난다고. 민수 씨도 저 때문에 피곤하시겠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순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민수 씨가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 성급했나? 이혼하고 몇 달 만에 연애를 시작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바람 피울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라고 했으면서 왜 제가 행복해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남의 눈치만 본다는 걸요. 다음 날 아이들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미영아, 예진아. 엄마가 왜 아빠와 이혼했는지 알고 있지?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요. 그래. 그런 아빠 때문에 27년을 참았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왜 안 된다는 거야? 미영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뭐? 너무 빨라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미영아, 엄마 나이가 53세야.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예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은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어색해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민수 씨와도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이혼하고 몇 달 만에 연애를 시작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27년 참다가 자유로워진 거니까 이제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53세에 찾은 사랑이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 씨와 연인이 된 지 석 달째. 드디어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미영이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분, 어떤 분이세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미영이가 관심을 보이는구나. 정말 좋은 분이야. 택시 운전하시고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요즘에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행복을 인정해주는 첫 마디였거든요. 그런데 엄마, 결혼은 생각 안 해요? 아직은 그런 얘기 안 했어. 너희들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면 반대 안 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19세 딸이 이런 성숙한 말을 해주다니. 예진이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척, 없는 척 하는 정도였죠. 민수 씨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미영이가 마음을 열어주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어요. 민수 씨도 변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느 주말 민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순자 씨,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라니. 53세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1박 2일로 강원도 쪽에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박 2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미영이가 예진이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미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의외로 쉽게 허락해줬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저 이제 고3이고 예진이 정도는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민수 씨와의 첫 여행이 성사됐어요. 여행 가기 전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53세의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혹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까?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토요일 아침 민수 씨가 차로 마중 나오셨을 때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준비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요? 저 같은 여자랑 여행을.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어요.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저는 순자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차 안에서 민수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 이런 게 진짜 연인이구나 싶었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상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산속에 있는 조용한 펜션이었는데 완전히 저희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네요. 순자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방이 하나인 걸 보았을 때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드디어 정말 둘만의 밤이 시작되는구나. 저녁을 같이 해 먹으면서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요리를 도와주시고 저는 밑반찬을 준비하고 이런 일상이 매일 있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녁 후에 펜션 앞 벤치에서 별을 보면서 민수 씨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순자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민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정말 키스를 해주셨어요. 별빛 아래서의 키스. 53세에 이런 로맨틱한 순간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펜션 안으로 들어가서 민수 씨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순자 씨,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네. 민수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진짜 애정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저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실 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더 오래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날 밤, 민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5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밤을 지새우는 민수 씨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와 함께 깨어났을 때 이런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 씨. 민수 씨가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면서 53세에도 이런 로맨틱한 아침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저희 정말 함께 살면 어떨까요? 민수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말이에요?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 어렵겠지만 언젠가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53세에 재혼을 꿈꿀 수 있다니.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당당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민수 씨와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미영이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엄마, 여행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민수 씨가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해주셔.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예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민수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53세에 찾은 사랑이지만 20대 때보다 더 확실하고 더 깊은 사랑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민수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민수 씨와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확신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민수 씨께 안부 문자를 보내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꼭 통화를 했어요. 53세에 이런 연애를 할 줄 몰랐어요. 미영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민수 아저씨 언제 또 오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제 행복을 인정해주는 딸이 있다는 게요. 어느 일요일 드디어 민수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이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민수 씨가 선물을 들고 오셨을 때 아이들을 얼마나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는지 보였어요. 미영아, 이거는 대학 준비할 때 쓰라고. 예진아, 이건 내가 좋아한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그런 세심함을 보면서 이분과 함께라면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민수 씨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이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예진이는 공부 말고 취미는 뭐야?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미영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하더라고요. 민수 아저씨, 엄마랑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런 말을 하는 미영이를 보면서 이제 정말 받아들여주는구나 싶었어요. 예진이는 아직 조금 어색해했지만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민수 씨가 돌아가신 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엄마, 민수 아저씨 괜찮은 분 같아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엄마를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적응할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53세에 재혼을 꿈꾸고 있다니. 민수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며칠 후 만났을 때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저희 정말 결혼을 생각해 봐요.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 어려우시죠? 미영이가 대학 가면 그때쯤 어떨까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구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더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집도 구경 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는데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했지만 가족이 살기에는 좁았어요. 결혼하면 더 큰 집을 구해야겠어요. 아이들 방도 있어야 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순자 씨,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두 분이 참 잘 어울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당해졌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희 언니가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순자야,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53세에 저런 로맨스가 가능하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 씨 아들 현수 씨와도 만났어요. 30대 중반인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자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현수 씨가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민수 씨 가족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어느 날 민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순자 씨, 우리 함께 뭔가 해볼까요? 뭐요? 작은 카페라도 함께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카페라니, 53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설레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수 씨와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카페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위치도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도 상상해보고 순자네 카페라는 이름도 생각해봤어요. 53세에 사업을 시작한다니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의외로 좋은 반응이었어요. 엄마, 카페 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박인데요. 저도 가끔 놀러 갈게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민수 씨와 함께 카페 준비를 하면서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메뉴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고르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함께 하니까 더 의미가 있었어요. 순자 씨, 우리 정말 좋은 팀 같아요. 저도요. 민수 씨와 함께 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정말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53세에 만난 사랑이지만 20대 때보다 더 확실하고 더 깊은 관계였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진짜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 씨와 통화하면서 순자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미영이 대학 가면 정말 민수 씨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인생. 53세에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니. 민수 씨와 함께라면 60세도 70세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뛰어넘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민수 씨와 만난 지 2년이 지났어요. 미영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예진이가 고2가 된 지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완전히 민수 씨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민수 아저씨, 이번 주말에도 오세요. 예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던 아이가 이제는 민수 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미영이도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 민수 아저씨 덕분에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런 말을 해줄 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민수 씨와 저는 이제 정말 인생의 동반자가 됐어요. 2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거든요. 55세가 된 지금 민수 씨와 함께 작은 결정을 했어요. 순자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어요. 55세와 62세에 하는 결혼이니까 조용하고 의미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간단하게 해요. 민수 씨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그게 더 좋겠어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정말 소박한 가족 모임을 계획했어요. 미영이, 예진이, 그리고 민수 씨 아들 현수 씨. 정말 가족들만 모인 따뜻한 자리였어요. 드레스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어요. 55세에 맞는 우아한 스타일로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면서 정말 신부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55세 신부라니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작은 한정식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해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 아버지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현수 씨도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민수 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간소한 시기였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들로 가득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케이크 커팅도 했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55세와 62세가 함께 자르는 케이크의 의미는 남달랐어요. 순자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민수 씨,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새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예진이 방도 있고 미영이가 방학 때 올 수 있는 방도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우리 집이네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가족이 된 실감이 났어요. 계획했던 카페도 드디어 열었어요. 순자민수 카페라는 이름으로 강서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5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니.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민수 씨와 함께 하니까 든든했어요. 순자 씨, 우리 정말 좋은 팀이에요. 네. 이런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함께 문을 닫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동네 분들도 정말 좋아해 주세요. 사장님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따뜻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5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진이도 주말에는 카페에 와서 도와줘요. 엄마, 아빠, 저도 여기서 알바할게요. 예진이가 민수 씨를 아빠라고 부를 때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미영이도 방학 때마다 와서 도와줘요. 엄마,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 55세인 저는 정말 행복해요. 2년 전 53세에 만난 민수 씨와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어서 매일이 감사해요. 27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재혼하신 거예요? 50대의 새로운 사랑이 정말 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50대든 60대든 사랑할 마음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언제든 가능해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이들 걱정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사람들 시선을 견디는 것도, 새로운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것도 모든 게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고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린 것도 옳은 선택이었어요. 지금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웃으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55세의 제게도 이런 행복이 가능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27년간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와 바람피운 남편. 결국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순자 씨를 무시했던 그들이 상상도 못한 결과였죠. 하지만 진짜 승리자는 순자 씨였습니다. 53세에 용기 내어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그 결단이 55세의 행복한 지금을 만들어낸 거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50대, 60대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주변 시선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행복을 찾으세요. 순자 씨 같은 용기가 필요한 분들,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머나 사연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